자, 이항영 위원 만나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이제 2080선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한 27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고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 같은 양쪽에서 순매수의 유입의 배경, 또 27포인트의 상승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찾을 수 있겠고요. 오늘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다 한꺼번에 몰려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유가를 전략 비축률을 5천만 배럴, 6천만 배럴 갖다가 쏟아붓기로 했으니까요. 예. 유가 자체가 많이 내렸죠. 3%에서 5%까지 내렸으니까요. 이것이 직접적인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에너지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유 100%로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락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분이 오늘 시장에 어떤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보여질 수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얘기하셨던 대로 외국인 매수 오늘 1,000억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하루에 수천억씩 산 적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요, 1,000억 이상만 산 것만 하더라도 5월 7일인가요? 하여튼 6월 7일이요. 뭐 제일 처음이니까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좀 목말라 있던 시기에 외국인의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M&A 이슈가 이틀째 뭐 대한통운이 들어오면서 M&A 이슈가 이제 긍정적으로 잡힌 것도 시장에 큰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6,600억 수준인데요. 지금 수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 2000년 이후에 그걸 다 찾아봤더니요. 지금은 1시간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금만 하더라도요. 사상 7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실제로 오늘 뭐 왜 오르는지, 종목들이야, 큰 주식들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뭐 답할 의미가 없겠죠.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것이요. 차익거래라는 것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주식 한 15개로 구성되기 때문에요. 다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역시 프로그램이 힘을 받는 좀 대형주들 상승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망까지도 가능합니까? 뭔가 좀 대외 악재는 일단은 그리스 한 곱이 넘어서 이제 두 곱이까지는 조금 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건 뭐 아직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제가 좀 찾아서 말씀드리는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 관련 펀드는 3주 연속 분명히 감소했거든요. 근데 예.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 내외에서 유출이 됐는데 재미나는 것은요. 역시 그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선 돈이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한 9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인터내셔널 펀드에서 많이 빠져갖고 결국 마이너스 3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을 또 많이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오늘 좀 크게 반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쉬었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좀 묻어갈 수밖에 없는 중국 쪽이 들어가면 이머징 쪽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혀 있습니다. 다음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요. 그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주에도 그 변동성은 뭐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거 최근 3-4일 동안 프로그램 차익 매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는 반대 풀으면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은요. 최근에 보면 실제로 신규 매수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팔아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큰 의미는 둘 수는 없을 거라고 일단 기본 전제를 깔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그리스 얘기하셨지만 그리스가 오늘 새벽에 보면 또 하나 뉴스가 있었죠. IMF랑 5년 동안의 긴축안을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 의회에서 또 통과돼야 된다고 하죠. 예. 근데 이것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는 여전히 다음 주에 뭐 좋을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심했지만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심했지만 다음 주에도 아마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은 변동성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다음 주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예측하기에는 역시 말 그대로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네. 다음 주 중으로 그러니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그리스가 그 긴축안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지 그렇죠. 이제 구제 자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내부적으로 좀 업종이나 종목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특징주 몇 가지 한번 여쭤보죠. 앞에서 이제 네. 국제유가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WTI 이제 91달러대로 떨어졌고. 네. 역시 항공주에는 호재, 정유주에는 악재로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길게 갈까요?
그 항공주는 뭐 그 전 기본적으로 그냥 중립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지만은요. 예. 미국에선 30에서 40%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고점 대비요 관련 주식들이 오늘 이제 5%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한 2, 3%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굳이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아시아나 쪽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통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숫자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숫자로 본다 그러면 즉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 본다 그러면 뭐 2분기, 3분기에 크게 좋아질 것이 있겠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좀 모멘텀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정유주는 저는 실제로 기름값, 원유가 하락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기획재정 지식경제부인가요? 차관께서 직접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7월 6일 이후에도 좀 계단식으로 유가, 기름값을 올리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럼 거의 압박한 거 아닙니까? 이거가 만약 현실화돼갖고, 혹시라도 그런 관련된 회사에서 자진해서라도 유가 인상을 어떻게 막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오늘도 많이 외국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정유주는 보수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십니까? 네, 정유주는 단기적으로 지금 최소한 7월 6일 그거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100원 혹시나 인하하는 게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예정대로 종료가 되는지에 따라서. 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담이 있죠. 항공주는 본격적인 펀더멘털 개선은 아직은 기대 안 하시는 거고 단순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좋게 보십니까? 근데 자동차는 물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 상회이기 때문에 같이 밀려 올라가는 것이 분명히 큰 요인이겠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다음 주 내내 아마 전망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난달에 10.1%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나왔거든요. 예. 10.1인데다가 5월 달에 전체적인 미국 시장은 기억하시겠지만 감소됐습니다. 판매 시장이 감소했는데요. 6월에는 그래서 일부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나 투자 전략가 애널리스트들은 끝났다고 합니다. 피크를 이미 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대 기아차의 미국 점유율 자체를. 근데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시장 점유율이 중요할 텐데 지금 예측은 자유지만요. 한 10.7% 정도로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13%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것도 다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만이 7월 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반영되려면 다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런 것들이 아마 자동차가 더 많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전 포인트가 다음 주 내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2080선까지 넘어섰고 그리스 사태도 일단은 최악은 면했다. 물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달 말까지 의회 통과하는지를 또 봐야겠습니다만 비중을 계속 늘려도 될까요? 50에서 70%는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50에서 70 정도면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늘리셔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안 늘리셨다 그러면 2090까지 좀 확인하고 월요일날 늘리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가면 될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선은 항상 저항선 또 지지선을 되기 때문에요. 2050선 또 2090선에서는 또 다시 지지선을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서 여전히 종목보다는 전 시황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기다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전히 50에서 70% 가져가도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그런 분들은 50%를 만약 줄이신 분이라면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네. 좀 2090까지 확인하고 사셔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캐나다에서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